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부산시 시장 선거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민심 어디로 향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히 서울은 세대결이 팽팽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서울 민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리얼미터의 배철호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심의 추이는 우리가 이제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서. 네. 이 여론조사 많이 했습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설 연휴 직전에 많이 직전에 많이. 연휴 그 빨간 날에는 발표된 게 뭐 몇 군데 없었고 직전에 많이 좀 쏟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이가?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대통령 선거,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나왔고요. 대통령, 서울시, 부산시. 네, 그렇죠. 관심은 이제 대선보다는 서울시장 선거에 당장 앞두고 있으니까요. 좀 더 좀 큰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박빙이고. 네. 부산시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부산시는 워낙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설 직전에 발표된 곳이 한 6군데 정도 되는데 6군데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가상 대결, 그 여야 적합도 모두 봤을 때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좀 넉넉하게 좀 앞서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가상 대결이라면 뭐 1대1 대결이랄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고 적합도라는 거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겁니까? 적합도라는 것은 전체를 풀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범여권은 범여권만, 야권은 야권만 해서 누가 깜이냐. 누가 깜이냐. 네, 깜이냐. 누가 가장 적합하냐. 서울, 부산시를 운영하기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면 다른 사람도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자기 평가가 좀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들 개념 선호도를 말하는 적합도, 선호도, 또 지지도, 또 뭐 질문 같은 경우 누구에게 내일의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냐. 뭐 그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통칭해서 보면 뭐 지지도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다 뭉뚱그려서. 그렇죠.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 약간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적합도, 지지도,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어떤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 혼전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범여권에서는 적합도에서는 그 박영선 후보가 좀 월등히 좀 앞서가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범여권 자체 내에서는 전체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범여권 인사들만 따로 추려서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좀 넉넉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뭐 김진애 후보랄지 이런 쪽까지 다 포함해서. 김진애 후보는 이제 그 이전에 좀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상호 후보 범여권 해왔자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뭐 우상호 후보, 박영선 후보, 그리고 김진애 후보. 그렇죠. 그 세 명으로 이제 압축 좀 정리되었죠. 그 중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월등하다. 좀 월등하게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그럼 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권에서 보자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좀 양강 체제 좀 앞서 있는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6개 기관 중에서 야권 적합도를 물어본 곳이 5개 기관이었는데 공통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20 중후반에서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야권 후보들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권 후보들만 거명하고 그중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죠.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금태섭, 오세훈 뭐 이런 그렇죠. 거론되는 후보들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와 나경원이 2강이다. 그렇죠. 이제 공통적인 것이 이제 그렇다면 가상 대결이 이제 지난 설 직전에도 좀 논란. 가상 대결 전에 그러면 안철수와 금태섭 지금 제3지대라고 해서 그분들끼리 뭐 TV 토론도 한다 만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단일화 이후의 그림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안철수 금태섭 하면 안철수가 되는 걸로 지금은 나오는 겁니까? 그 두 분만을 놓고 누가 적합하냐고 저희들이 묻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야권에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얼마 전에 4명을 압축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도 보면 이제 결국 이제 국민의힘 내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금태섭 후보 이게 좀 유력하게 그분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가상 대결 말씀을 하시죠? 예. 이제 가상 대결 설 직전에 그러면 그 TBS 이제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2월 7, 8일 조사 서울시장 서울시민 1,016명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박영선 그 후보가 그 안철수 후보와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오차 범위 내 접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오세훈 후보보다는 좀 여유 있게 앞선다. 오차 범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표본 오차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3.1% 포인트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는 박영선 후보가 38.9, 안철수 후보가 36.3. 예.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요.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은 누가 앞섰다고 말하면 안 돼. 앞선다. 예. 1위다, 2위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대부분이 아니죠. 몇몇 언론사에서는 막 앞서, 추월, 뭐 1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오차 범위 안에 있다.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이거 잘 안 지킵니다. 네, 안에 있다가 이제 예.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예. 박영선 후보, 나경원 후보도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MBC 이제 그 코리아 리서치 조사 2월 8일 박영선, 오세훈은 오차 범위 밖에서 박영선이 앞서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박영선 후보 40.6, 오세훈 후보 29.7. 요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오차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예.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서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박영선,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있고. 접전 중이다. 접전. 예. 다른 MBC 의뢰가 있습니까? MBC 조사에서는 그 박영선 후보가 그 나경원 후보가 붙었을 때는 46.0 대 33.7 예. 오차 범위 밖에 있고요. 오세훈 후보와는 45.3 대 36.1 역시 예. 오차 범위 밖에 있고요. 아. 이제 안철수 후보와는 박영선 후보 41.9, 안철수 후보 41.4 오차 범위 안에 있고 굉장히 붙어 있는 그런 경우를 좀 보여줄 수 있고요. MBC가 의뢰한 거는 조사기관하고 조사 일시가 어떻게 되죠? 의뢰기관은 MBC였고요. 예. 조사기관은 코리아 리서치고요. 코리아 리서치. 2월 8일, 9일 서울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YTN, TBS 의뢰나 MBC 의뢰나 비슷하게 지금 나온 건가요? 저희 그 리얼미터와 이제 코리아 리서치는 가상 대결에서 예. 이렇게 좀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붙어 있고 나머지 후보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SBS 의뢰로 한 조사가 가장 이제 마지막 직전에 조사된 결과인데요. 예. 의뢰기관 SBS고 조사기관 입소스였습니다. 2월 6일에서 9일. 예. 가장 이제 최신이고요. 예. 그 서울 800명,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였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가상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가 40.6, 안철수 후보가 43.5. 그 이제 박영선, 나경원 대결 붙였을 때는 43.7 대 33.7로 10% 포인트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박영선, 오세훈 요 가상 대결을 상정했을 때는 박영선 후보 45.1, 오세훈 후보 33.0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그 두 자리 숫자를 보이고 있다. 좀 정리하자면은 이제 뭐 어떤 게 맞냐? 예. 그렇게 볼 수 없고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일시, 문항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들 고려했을 때 연초만 하더라도 범여권 진영 그때는 예. 박영선 후보가 출마 선언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출마 선언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좀 붙어 있다. 그때만 해도 큰 차이로 그 범여권 후보가 밀려 있고, 그렇죠. 범야권 후보가 앞서 있었는데 지난 한 달 사이에 뭐 출마 선언이 있었고, 아무래도 단일화가 범야권보다는 여권 쪽이 좀 한결 좀 매끄럽고 좀 빨리 되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또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그러죠. 예. 앞서가는 후보들에게 더 이제 편성하는 그렇죠. 효과도 있지만 예. 또 반대의 개념이 언더독 이펙트라고 예. 그러죠. 열세 후보에게 좀 힘을 몰아주자는 또 기본에 이제 아무래도 이 범여의 정서라든지 세가 기본적으로 서울에 이제 더 강하죠. 그런데 그리고 또 결집하면서 그러저런 이유로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범여 대 범야. 좁혀서 보자면 박영선 후보가 출격했을 경우는 그 범야의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붙었을 때는 팽팽하게 붙어 있고 예. 이제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했을 때는 오차범위 바뀌지만은 사실 큰 차이 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박영선, 안철수 지금 붙어 있는 사람들 1위에서 각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여권의 뭐 우상호 예. 또는 또 야권의 뭐 나경원, 오세훈에 비해서는 색깔, 예. 각자의 색깔이 좀 덜 도드라지고 그러니까 여권이나 야권의 아주 진성 팬들보다는 중간색이 좀 강한 후보들이 예. 약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맞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약진 배경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10여 년 전부터 뭐 새정치, 예. 뭐 중도, 제3지대 뭐 이런 말씀들 쭉 해왔었죠. 지난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서울에서 득표율이 22%였어요. 예. 지난 이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19.5%를 득표했고, 20% 압박은 늘 했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당세가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의석수도 좀 많았고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개인기라고 하면 개인기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자기가 점하고 있는 예. 포지션이 있었죠. 중도라는. 예. 그랬을 때 20% 수준에서 지켜왔다는 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지켜볼 것이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 필승 카드는 안철수 후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까지 어우러지면서 예. 안철수 후보가 그 범야권 적합도는 물론 가상 대결에서도 범야하고 붙어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좀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취자 녹수님이 이런 질문하셨는데 TV 토론을 하면 또 뭔가 지형이 바뀔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토론의 영향은 뭐 큰 선거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고 TV 토론이 영향을 주기에는 예. 이미 그 전체적인 지형이라든지 정서가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도 나름대로 이제 제3지대에서 좀 씩씩하게 좀 치고 나갔었는데 TV 토론에서 뭐 훅 하고 이제 좀 꺼져버렸죠. 예.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뭐 금태섭 후보와도 이제 TV 토론이 좀 오늘 예정되어 무산이 되었는데 그렇죠. 좀 약점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어떻게 좀 작용할까? 그건 이제 TV 토론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TV 토론을 통해서 뭐 득점을 최대화한다기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고 실수만 없어도 뭐 선방을 하는 것인데 그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력 주자로 부상되는 만큼 관심이 그만큼 많고 주목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TV 토론의 그 여파라는 게 한층 더 민감하게 작용할 그럴 수가 없죠. 있겠네요. 그렇죠. 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 크게 앞서고 있는 거죠. 네, 박형준 후보는 예. 범여권 적합도, 예. 범야권 적합도 그리고 전체 적합도, 가상 대결 모두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좀 여유 있는 좀 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지지율 이게 지금 1년도 더 남았는데 이 이야기 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굉장히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그 여름 가을까지만 해도 다크호스 혹은 추격자 예. 내지 뭐 좀 넉넉하게 봐줘도 뭐 양강 정도로 봐줬는데 지난 겨울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뚜렷한 원톱으로 부상을
해버린 지금 그런 거의 뭐 형국이죠. 더블 스코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지금 뭐 이익 뭐범 전체 적합도로 봤을 때 2라고 2, 3위가 좀 엇갈리게 나와요. 이낙연 대표가 2위로 나타나는 조사도 있고 윤석열 총장이 2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2, 3위를 합쳐도 이재명 지사만큼 2, 3위를 합쳐도 지금 그 정도로 그 월등하게 앞서 그 지금 뭐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결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이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야권. 특히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국 이번 지방선거를 해석하는 것이 뭐 전초전이다. 몸풀기도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양 진영 모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전히 그 차기 대선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에서 오차 범위 안팎으로 이제 어우러져 있지만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에 대해서 좀 팽팽하게 붙어 있고 재창출 의견도 앞서는 조사도 뭐 일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정계 개편은 필연적 코스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고맙습니다.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리얼미터 배철호 연구위원과 말 같은 말.